마치신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송파 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예, 방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그 현 단계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국제공항이나 항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유입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방역을 이제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한에 계시는 이제 이 교민들을 이송하는 문제를 통해서 잘 국내에 와서 어쨌든 격리 시설에 있다가 어쨌든 무증상자들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잘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무증상자들에 의한 어떤 2차 감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참고인들한테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WHO 두 분 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WHO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서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그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질본에서는 잠복기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지 않다고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감염병 전문가들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과도한 우려는 경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좀 헷갈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분이 전문가시니까 그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 가능성 이게 사실은 지역사회 감염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란입니다. 무증상 감염자는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든지 있을 수가 있고 메르스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증상 감염자가 전파력이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결론 내리려면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이런 이제 케이스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는 것만 확인됐지 그 사람이 전파를 시켰는지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중국에서도 어린아이가 증상이 없었는데 가족이 걸렸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확진이 됐는지 이런 거는 또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어린아이는 증상이 좀 약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무증상 감염자가 전파를 시키는 거가 굉장히 강력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격리하고 역학조사에서 사람을 찾아내고 이런 대처 방법은 사실 거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기 우리 박정혁 의원. 예, 일단 학술적인 측면, 즉 역학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다음 단계 뭐 실효성에 관해서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그 이 질본과 관련된 그 이전의 회의도 좀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좀 가장 마음이 좀 아팠던 것이요. 진짜 아까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질본이 컨트롤 타워로서 정말 최전선에서 가장 모든 행정행위를 주도해야 한다는 말씀은 해주시는데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방역은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뚫리고 나면 그냥 국민 생명에 영향이 가는 거고 간접 비용은 우리 간접 손실은 수조 원이 넘어가죠. 근데 뭐 몇백억 이렇게 뭐 손실이 그 투자한다고 그것이 절대 아깝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과연 뭐 아까 뭐 단어를 어떻게 지금 써야 하나 이런 뭐 질본에서 그런 고민한다든지 외교적인 어떤 문제가 된다든지 이건 사실은 질본이 고민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질본은 방역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해서 그것만을 생각하게 옆에서 적극적인 좀 지원이 된다라면 모든 행정행위를 두고 그래서 지금 계약 같은 것도 뭐 연결하나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질본에서 평가가 된다면 바로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참고인께서는 그 무증상자에 의한 어떤 전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더 많이 어떤 그 행정적인 어떤 선제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 의견이시죠? 무증상자가 된다면요. 아까 옆에 말씀 그 김우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럼 더 지금 선제적인 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더 크게 공격적 그 선제적으로 가야만 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직은 WHO도 그렇고 질본에서도 아직 그렇고 아직 정확한 결론 내리진 않았다. 이제 이 얘기인 거로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질문 시간이 원래 7분인데 5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참고인 2분 네. 그래서 추가하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메르스 때도 그랬고 결국은
제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소통 문제더라고요. 소통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감염증 관련해서 SNS에서 너무나 가짜 뉴스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이제 인천에서도 뭐 사망자가 발생했다, 뭐 세 번째 확진 환자가 고양시 쇼핑몰을 방문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미국의 뭐 존스 홉킨스 의대의 그 우한 폐렴으로 1년 안에 전 세계 6억 5천만 명이 사망 예측이라는 이런 출처미명의 가짜 뉴스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터무니없는 음모론까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정부에서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뉴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대책, 대국민 소통을 강하게 위한 대책 이 부분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오전에는 그 중수본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의 브리핑을 매일 11시에 원칙적으로는 제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대처 차원에서 방역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매일 2시에 함으로써 언론을 통해서 적어도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그릇된 정보가 나오는 경우에는 브리핑을 통해서 매일매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네네. 그 SNS에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스크린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고 방통위를 포함해서 관련 부처들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까지도 같이 활용하는 네, 조치를 알겠습니다.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음 하나 보여드릴 장면이요. 이게 뭐냐면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보 로고까지 사용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정보 채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케 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는 이런 페이스북까지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정부 로고를 사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심지어는 뭐 굉장히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상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총선에서 총선을 지원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만 나오고 있어갖고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다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예, 그 정부 로고를 사용한 두 건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